자, 윤석열이 그나마 사실도 아니었지만 외교 조금 한다는 걸로 이렇게 지지율을 얻었단 말이에요. 30%가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이 뭘 생각을 막 해.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이 전화해갖고 물어봐.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대가리 속에 제일 많이 본 게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맨날 윤석열은 나가가지고 외교하는 것 같거든. 내용은 몰라. 쥐뿔도 몰라. 그러니까 윤석열 나가면 막 맨날 바이든하고 만나고 막 기시다 만나고 어디 가서 국빈 방문하고 그러니까 이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다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잘해서 사실은 그거 잘 생각해 보면 마땅히 칭찬할 만한 구석이 없기 때문에 어디선가 많이 본 그 사람을 꽂을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외교예요. 근데 이게 외교도 말아먹은 게 그냥 데이터로 나타났잖아요. 119대 29. 한 번 더. 여러분들 119대 29. 아, 근데 이게 외교를 나갈 때마다 논란이 생겨. 이거는 더 큰 문제일 수 있거든요. 외교는 국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외교는 어떻게 회복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문제죠. 네, 그게 문제예요. 외교를 어떻게 회복해요? 근데 그래서 국내에 있는 국민들만 약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최근에 유튜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광고 때리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 바이든하고 노래 부르면서 기타 치는 그 장면을 넣어가지고 계속 때립니다. 보여줄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동훈도 잘생겼다고 칭찬하고 걔네도 노래 잘 불렀다고. 아니 외교가 외교를 잘해야지 노래를 잘 불러 뭔 소용이야 그게. 저거 있잖아요. 디올 매장 갈인 사건. 네. 저것도 정말 세상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야? 아니 사실 처음에는 우연히 트럭을 거기에다가 세웠겠지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저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게 서울의 소리 기자가 직접 네덜란드 가서 취재를 한 건데 저게 이제 대통령 궁 앞에서 보면은 기자단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 디올 매장이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니까 김건희가 지금 국빈 방문을 하는 동안에 네덜란드 대사를 초치를 할 정도로 굉장히 압박을 심하게 했던 이유가 저런 것까지 다 챙겼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올 그렇죠. 매장이 보이면 네. 한국에 다시 논란이 될까봐 네. 아예 트럭으로 가려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트럭으로 가리고 정전까지 시키고. 그러니까 얼핏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뭐 혹시 언론 관련해서 대언론 뭐 이런 조치가 있어가지고 초치에 이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덜란드 같은 데는 사실 언론을 국가가 통제하는 거 상상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트럭을 갖다 세운 게 아닌가. 전 그런 못된 생각을 제가 가끔 해요. 아유. 그러니까 그 이야기잖아. 트럭 세워달라는 요구까지 했을 수 있다. 거기 보면은 그 경호상 엘리베이터 면접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대사를 초치 들어오라고 해서 항의하는 거. 이게 이제 초치란 말이에요. 이 논란은 아마 지금 언론에 크게 보도가 안 돼서 모르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국빈 방문하는 나라의 대사를 그 나라가 초치해서 항의했다는 그렇죠. 건 그럼 말이 안 되는 그 거죠. 국빈 방문이 정상적인 국빈 방문이었는가를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윤석열이 초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뭐 스테이크 구웠니 한우 투플로 구웠니 뭐 이런 거를 다 한 거 아닙니까? 화장지는 그 색깔 있는 걸로 바꿔놨니? 다 물어보여서 그러니까 빡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열받아. 너 오지 마. 혹시 저 관저에 쓰는 2천만 원짜리 변기를 들고 간 게 아닌가? 박근혜처럼. 박근혜 그랬다며.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 차라리 변기를 들고 오면 괜찮은데. 아니 그죠. 변기는 혼자만의 시간을 쓸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저는 여기서 국내에서 다리 올리고 가래뱉던 여자가 밖에 나가서 국빈 방문이라고 가래뱉고 다리 안 올렸겠어요? 아유 큰일 날 사람이네 이 사람이. 아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의혹 논란의 핵심 중에 하나가 김건희가 한 60% 차지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왜 윤석열 캐릭터로는 과도한 의존 요구는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김건희의 뜻이 반영돼서 무리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니 뭐 그분이야 뭐 술집 하나 비워주고 폭탄주만 세팅해드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외교 나갈 때마다 이런 논란들 저런 논란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거 하나하나가 논란 정도로 끝내서도 안 되는 일들이야 사실. 폭탄주 때도 이야기했지만 폭탄주 마시는 동안 국가 안보가 공백이 있었던 거고 네덜란드하고 뭐 반도체 관련해서 뭐 하러 간다 국민들 속이는 거고 그리고 네덜란드하고 사이에서 이렇게 중요한
반도체 관련해서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네덜란드하고 사이에서 외교적인 마찰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네덜란드가 어디다가 내 외교적 마찰이 있을 리 있습니까 도대체? 근데 심하게 이렇게까지 한 거는 사실 국경 넘어서 초계기 넘겼을 때 초치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까지 요구를 하고 갑질을 했다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는 국정감사 정도의 강도로 이렇게 좀 파헤쳐 봐야 될 필요가 지금 있죠. 그 이야기 민주당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메인 타이틀은 부산 엑스포. 5천억 넘게 쓰고 119대 29.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한국 역사의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거 119대 29는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참패한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 딴짓하는 거잖아요. 지금 재벌 총수들 병품 세우고 술상무로 쓰고 결과론적인 이야기 아니잖아요. 자, 병풍 부산 엑스포 참패 후에 부산의 깡통시장이라고 불리는 국제시장 내려가서 떡볶이 먹방한 사건. 이거 진짜 욕 많이 먹더라고요. 부산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 욕 먹는 거잖아요. 욕을 안 먹을 수가 있냐고 어떻게 아니 바이든이 스티브 잡스 아니 팀 쿡 뒤에 세워놓고 떡볶이 먹는 거 보셨어요? 아 떡볶이 걔네들 햄버거 먹겠구나. 햄버거 먹는 거 봤어요? 아니 북한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 거고 거기 기업이 없으니까. 진짜 너무 창피한 일인데 특히나 이재용 같은 경우에는 떡볶이를 맛있게 막 잘 먹잖아요. 그것도 홍라이가 굉장히 싫어했다.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내 아들을. 아, 무슨 소리세요? 그런 왜 의혹이 그러세요? 있을 정도로. 이재용. 비싼 스테이크만 처먹으면요 떡볶이 먹고 싶을 수도 있긴 하지. 근데 문제는 저게 기업들이 저러고 싶어서겠냐. 바쁜 시간에 윤석열 네 선거운동을 병풍 세워서 하냐 이런 건데 자기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기업 총수들 계속 데리고 다니죠.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웬만한 외교 무대엔 다 데리고 갔어. 항상 있었습니다. 진짜 놀랍게도. 저 가고 싶어서 가기만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이 가갖고 해결사처럼 해외 영업사원 1호여서 그 나라마다 뭘 따오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보다 수십 배 많은 네트워크가 있어갖고 저 기업 총수들이 그런 저런 나라에서 뭔가를 만들어 놉니다. 지가 갖고 숟가락 얻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폭탄주를 마시는 동안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것처럼 대기업은요. 대기업 총수들 저희가 가지고 폭탄주 마시고 떡볶이 먹는 동안에 저 자리 없어도 되는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한 놈은 없어도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게 문제거든요. 총수가 그냥 물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본주의 체계에서 과연 재벌의 총수가 제 역할을 하는가, 과연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의문은 많이 있지만 어찌됐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그것이 옳건 그르건 간에 기업이 총수를 중심으로서 움직이고 있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이 총수들 무슨 이슈 있을 때마다 이렇게 끄집고 다녀보내면 얘네들은 자기 일은 언제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김동관이 누군지 잘 몰랐었는데 이 사진에서 떡볶이 싫어하던 김동관이 지금 제일 끝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왼쪽. 그러면 지금 보면은 사우디에도 이렇게 다 끌고 갔었어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얼굴을 몰랐었지. 그렇죠. 예.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저 기업들이 윤석열이 영업사원 1호로 가서 뭘 챙겨줘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안 따라갔다가 세무조사 당하기 싫어 따라가는 거야. 그렇죠. 요즘 다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윤석열이 간다고 해서 기업 유치할까 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한두 번은 이벤트성으로 저렇게 뭐 행사에 올 수는 있는데 매번 해외 순방할 때마다 대기업 총수들을 다 데리고 간다는 건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대통령을 하실 때 일선 부대 방문을 자제하셨다고 하잖아요. 왜? 내가 함부로 움직이면 그 부대의 병사들 얼마나 고생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대통령이 저렇게 하면 기업은 나름대로 자기네들만의 목표와 자기네들만의 원칙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는 걸 하려고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대통령이랑 저렇게 같이 가보면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최태원은 목발을 짚고라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목발을 짚고라도 따라다녔던 최태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최태원 목발 직전에 있었던 부산 엑스포 PT하는 사진에 그 빨간 그 소파에 앉아있는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다른 재벌 총수들은 뒷줄에 앉았는데 최태원만 앞줄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대통령과. 저게 목발이 저는 저게 구두에다 술 다 막고 있는 거. 이게 이 지금 PT 때는 또 안 하고 있었거든요. 목발을.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 좌석 배치에 있어서
또 뜻이 담겨 있다고 보이는 거죠. 이렇게 앉을 수가 없어요. 아니, 당연히 좌석 배치 이런 대통령실에서 하는 행사하는 이런 하나하나 좌석 배치 하나하나 정치적 메시지가 다 들어있죠. 있는 거죠. 예. 대통령실에 올라온 사진에도 정치적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근데 PT 때도 저렇게 앉아 있었는데 PT를 발표할 때도 저 재벌 총수를 다 데려다가 앉혀 있다는 건 진짜 저는 또 깜짝 놀란 진짜 거예요. 재벌 총수를 빡쳤겠다. 그 PT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아니 굳이 또 저렇게 발표할 때까지 한데 모이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윤석열 외교를 각설이 외교를 한다면 예를 들면 한국의 구성원들이 K 한류를 만들어냈어. 어디를 가도 한국은 환영을 받는 분위기 하나 딱 얹고 재벌들 딱 얹어서 얘네들 단독으로 뭔가 돌파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뭔가 사업을 할 때 대통령은 그냥 양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양념. 도와줘야지. 양념 정도로 도와주면 되는데 이게 내 성과여야 되니까 네덜란드 가서 ASML 사태가 또 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이게 바로 사실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거든요. 사실은 물론 이게 문화예술에만 해당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물론 이제 삼성하고 ASML하고 관계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삼성하고 AMS 개인 회사 대 회사잖아요. 이 두 회사가 자기네들 이익을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기도 하고 협력을 하기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라는 정치적 상징 무대 가가지고 ASML에 숟가락을 얹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삼성은 ASML보다 약간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삼성이 자기네들 했을 때 이거는 이익이 안 되겠다 혹은 ASML한테만 지나치게 이익을 주겠다 이건 안 된다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자기네 적극적으로 뭔가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국가적 사업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다 하는데 삼성이 노라고 하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도 결국 위축을 줄 수밖에 없어요. 나 왜 이렇게 똑똑하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아먹는다 하잖아요. 말아먹는 게 국밥하고 폭탄주. 그렇죠. 지금 저기 총수들 불러갖고 폭탄주 마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미 저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으면 여러분들은 이직이신 거예요. 왜? 술 마실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댓글에. 근데 뭐가 문 문제냐.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총수들하고 폭탄주 먹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네, 대통령은 국가 원수잖아요. 지금 윤석열은 국가 원수는 왼수죠. 아니 근데 봐봐요. 외국을 나가도 소위 말하면 핵가방 맞아요. 같은 거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 더 신경 써서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적절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연합군이 상륙됐을 때 독일이 패배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히틀러가 잠을 자면서 나 깨우지 마라고 하고 잠을 자버렸어요. 그러니까 롬멜이 기갑부대를 움직여야 된다 보고를 하는데 히틀러가 답을 안 해줘버린 기갑부대를 움직여도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기갑부대 24시간이 늦어지면서 노르망디에 싹 쓸려버렸어요. 히틀러 와이프 없었어요? 물론 없었지. 어. 뭐 에바 브라운이 있었는데 아무튼 와이프는 아니었어. 아무튼 근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얘네들 말대로 정쟁 위험에 있는 국가잖아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휴전선에서 무슨 극단적인 사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군인이 좀 밀린다. 수방사가 움직이든지 뭐 어디에 있는 부대를 빼서 진격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데 폭탄주 먹고 자고 있거든. 8시간 있다 전화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와이프가 있잖아. 카톡도 할 수 있고. 그분은요. 그러면 대북 관계 내가 나서야지 이래버리면 더 복잡해져요. 아니 근데 그 댓글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일반인도 폭탄주 마실 수 있는데 대통령이 못 마시나요? 라는 글이었어요. 근데 왜 문제냐면 대통령의 위치라는 것도 있지만 일반인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특히나 외국에서 폭탄주를 마시면은 이건 치안에 본인의 안보에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갑 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거는 대통령은 술값을 본인 돈으로 내는 것도 아니지. 그다음에 세금 써가면서 보디가드 쓰죠. 그리고 현지 경찰도 거기에 협조를 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본인이 보호막이 다 쳐있기 때문에 세금으로 흥청망청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일반인하고는 완전 케이스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폭탄 좀 마시고 싶으면 일반인 해. 같이 마셔줄게. 그리고 자기 방에서도 마실 수 있는데 충분히 공간도 나왔을 텐데 굳이 이렇게 한식당 통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근데 더 상황이에요. 큰 문제는 뭐 이렇게 뭐 얘네들 저 쉴드처럼 대통령의 만찬은 노고를 감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외교가 끝난 상황도 아니고 말도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 발표하기 4일 전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윤석열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술 먹은 소문은 수도 없이 많은 전설 같은 얘기가 있잖아. 뭐 술을 먹지 말라고 했더니 무슨 그
어디에 들어가면서 연수원 같은 데 들어가면서 그 포도주를 8병을 숨겨서 들어가더라. 이거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알코올 거고. 중독이나 마찬가지고 아니 그리고 무슨 노고를 칭찬하는데 폭탄주를 마십니까?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말고도 저번에 일광수산에서 먹었던 횟집에서 3번이 대략 한 20잔 정도 폭탄주 하더라. 이런 소문이 드는 건데 50잔 얘기도 있어요. 50잔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정을 이끄니까 국정의 공백이 많아지는 거고 그 틈에 김건희가 끼어드는 거고 그렇죠. 얘는 그것 때문에 출근을 뭐 2달에 정시 출근한 게 하루밖에 안 되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인간. 더군다나 왜 그 도덕적으로도 그런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외교 나가서까지 소문날 정도로 술 처마시고 다녔다. 아니 일반 가정의 가장들도요. 예를 들면 뭐 저 어디 갔는데 술 먹고 막 흥청망청 돌아다니면 뭐라 그래요. 집에 쫓겨나죠. 일반 가정들도 그래요. 외교 그래요. 나가가지고 예. 어려운 자리 나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지 앞에서 딱 굽신굽신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이 김건희 입장에서 이건희의 딸이 자기한테 머리를 조아리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나도 똑같은 건희야. 거야. 그런 똑같은 거죠. 거. 맞아요. 자기 권력을 확인하고 싶은 어. 거예요. 계속 그런 짓 하면서 뭐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뭐 이재영 여자 뭐 한잔 하십시오 하면은 뭐 이렇게 마시고 막 이런 짓거리들을 하잖아요. 걔가 이재용 회장 한잔 하십시오 하겠습니까? 한잔해. 이러겠지. 아니 그리고 저 재벌 총수들이 전부 다 재판 안 걸려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전부 다 피의자들이에요. 그 피의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저 날 한식당에서 폭탄주만 말았던 게 아니라 저 기간에 5성급에서 만찬도 했었거든요. 도대체 만찬을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씩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만찬에 초대된 그 전체를 빌렸다고 했었는데 뭐 그 리스트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거 세금 쓴 거기 때문에 분명히 공개를 해야 되고 한식당에서도 비용을 누가 냈었는지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외교적 안보가 유지가 되겠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마크롱도 다 알고 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술 먹으면. 야 근데 난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다음 순방지는 어디일까?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아직 발표 안 했지. 다음 역은 징역. 징역입니다. 저는 저 진짜 저 좀 나오는 날짜 좀. 저 진짜 부담 많이 되거든요. 내년에 또 나가면 사람 아니죠. 다음 내리실 역은 징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양쪽입니다. 아니 아까 콩밥 이야기 나왔을 때도 그 난리가 났는데. 여기까지 하시죠. 진짜로 두려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웃기려고 하는 말이에요. 진짜 징역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윤석열 남은 게 없네. 외교까지 말아먹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탄핵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제이선 형님 감사해요. 헬렌 최님 감사합니다. 소 스마트 하셨고요. 맞습니다. 다음에 해움님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시고 지금까지 방송 보다가 재밌다, 괜찮다, 도움 된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마지막으로 좀 열심히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100만에 얼마 남지 않았다. 100만에 12명 남았다. 이 기분으로 뛰겠습니다. 열심히. 자, 새날 물러갔다가 이따가 9시에 정치영대 양문석 강의위원 세 분과 다시 올게요. 야우. 세 분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